네, 앞서 1부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주요 정책들 살펴봤다면 이제 2부에서는 환율,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LS증권 우혜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LS증권이 이베스트였죠 예전. 맞습니다. 아 네. 그래요. LS 하면 전선 유명하고 맞습니다. 오늘 전선. LS 요즘 또 그룹주들 일렉트릭도 좀 하고. 좋더라고요. 요즘 좀 핫한 종목들이 네. 많아요. 요즘 핫한 네. 종목들. 네. 우리 우 연구원님은 주로 어떻게 주식 쪽보다 환율 금리 쪽이신가요? 네, 전 통화 정책이랑 통화 금리 정책이랑. 관련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랑 그 환율 보시는 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옆에 훈수꾼 같이 주식을 오히려 더 잘 맞출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이러다가 이거 코스피가 코스닥은 괜찮습니다만 코스피가 이러다가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로 도나 싶기도 한데 아니 준비된 질문 가기 전에 네. 우 연구원님 우리 시장 아직도 2,600이 높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경기 전망이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좀 수출 중심으로 성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환율 방향성도 그렇고 예. 실적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을 그리기 좀 어렵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을 높게 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측면에서 지수가 상승하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우선 금리 네. 여쭤보고 싶은 게 9월 FMC 할 때만 해도 3.6%였는데 미국채 10년물이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며칠 전에 4.4% 찍고 네. 한 20 지금 뭐 4.27 어라운드인데 3.6에서 4.4 같으면 이게 무려 80bp입니다. 네. 연준이 금리 50bp 내리고 나서 지금 채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시장 금리는 오히려 80bp가 올라 버렸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장기물 중심으로 한 80bp가 더 빠르게 올라갔는데 네.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GDP라든지 뭐 고용, 뭐 PC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앞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처럼 양호한 경기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침체에 대한 베팅이 나오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뭐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 후보가 좀 우세해지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질 거고 재정 적자가 심해질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재정을 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들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국채 부담이 생기는 것 플러스 경기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좀 돌면서 침체에 대한 베팅보다는 좋은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연내에 과연 50bp 다 내릴까라는 생각까지 또 더해지면서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채권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해리스 후보가 될 경우에는 네. 당초의 전망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준금리를 연내 추가적으로 50bp 내리고 내년도에도 100bp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그러한 전망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트럼프 후보가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연내에 한 번 정도로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후보가 이제 우세해진 환경까지 간 것만으로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거는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 물가가 다시금 인플레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수입 관세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부과될 경우에는 이제 수입 물가 상승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가에 대한 좀 리스크가 더 생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가 조금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1기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 연준한테 금리 인하해라. 그랬죠. 유로존처럼 마이너스 예. 금리 만들어라라고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압박을 했던 경험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초기에는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 관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좀 물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겠지만 트럼프 1기 때처럼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보다는 좀 트럼프 쪽이 당선될 경우에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오히려 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차피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온 거에 대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름 붙이면서 네.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오니까 금리는 더 올라오고 네. 결국 이제 새로 정부 바뀌면은 또 재정 때문에 국채 발행 많이 느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민주당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 감이 잘 안 잡히는 규모인데 미국의 공공부채가 35조 달러 수준. 네. 자, 뭐 우리가 걱정 안 해야 될 부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재벌하고 미국하고 뭐 네. 예, 있는데 이 괜찮은 게 이 수준. 그러니까 보시기에. 저희가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네. 대한 생각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국가나 통화가 나온다면은 좀 견제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달러화라는 또 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돈을 쓰는 거에 대한 생각을 그러면 안 되는다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 이제 집권할 때도 네. 그 부채 한도 이슈가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계속해서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은 디폴트 리스크 또는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트럼프 후보도 그렇고 해리스 후보도 그렇고 좀 방향성은 좀 다릅니다. 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재정 지출을 원래 민주당이 조금 확장적으로 가는 상태에서 법인세도 뭐 좀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 방식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감세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지출을 늘리지 않더라도 감세를 해버리면 일단 일시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기 세수가 때문에 줄으니까. 이게 양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출도 지출이지만 세수도 줄어드는 예.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석에 따르면은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될 경우에 더 심해지는 재정 적자가 나올 수 있다라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뭐 미국이랑 경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미국이 이 부채를 감내할 수 없는 능력이거나 경기가 고꾸라지거나 경기가 좀 둔화가 되거나 침체로 간다면은 이런 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해지겠지만 지금 경기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제일 강한 나라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뭐 유로존은 거의 침체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태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일본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럼 결국에 남는 건 미국인데 미국만 좀 홀로 독주하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고 견조하고 오히려 뭐 노랜딩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면은 과연 부채에 대한 걱정을 또는 디폴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과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관세 인상은 불보듯 뻔하고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잡혔나 싶었던 인플레이션 네. 이게 다시 이제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그 통화 완화 정책,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응당 좀 일리가 있는 예. 말씀이시긴 한데 현재 이제 기준금리 레벨이 5.0%입니다. 5.5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50bp를 인하를 한 건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운용을 하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립금리 레벨이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도 않고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굉장히 이상적인 레벨이 있는데요. 그 레벨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운용을 하게 됐을 때는 물가도 잡을 수가 있고 경기도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기준금리 레벨이고요. 중립금리보다 낮출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에 대해서 상방 리스크를 키울 수 있고 또는 경기가 조금은 돌 수 있도록 부양하는 측면이 강할 수가 있는데 네. 현재 기준금리 레벨은 5.0%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2% 후반대에서 3% 초반대죠.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속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리 레벨 자체가 9%의 CPI, 6%의 PCE 물가가 나왔을 때만큼의 기준금리 레벨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인 거고요.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지만 점점 식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물가도 디스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시장은 이 수요와 공급이 점점 더 맞아가는 더 이상 코로나 이후에 타이트한 상태가 아니라면 기준금리 레벨을 이만큼 유지할 필요성은 없겠다. 과잉 긴축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는 사실은 단계적으로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한다. 관세가 부과가 되면 수입 물가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물가가 상승을 또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는요. 예.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오히려 전통적인 에너지, 석탄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후보가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그린 인플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전환이 됐을 때 물가가 좀 네.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돼가지고 전통 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면 네. 어디가 더 클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안 떨어진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 단계는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속도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요. 네. 개장하고 지금 38분이 지났습니다만 죄송합니다. 9시 한 5분, 6분부터 해가지고 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아시아장에서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지금 6bp, 7bp 올라요. 10년물이 네. 4.33 뭐 이렇게 찍히고 있고 네. 그다음에 달러가 뛰네요. 달러가 지금 달러엔도 지금 한 거의 막 90핍, 한 1엔 가까이 뛰고 네네. 네. 유로 달러가 반빅 빠지고 있고 우리 지금 NDFC에서 봐서는 약보합이어야 될 우리 달러 환율이 지금 전일 대비 5원 30원 상승인데다가 우리 금리도 네. 미국채 금리가 움직여서 그런지 국채 선물 개장 초 강세 출발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예요. 돌아섰는데 이게 조금 급합니다. 이게 지금 그럼 미국 지금 개표 상황 따라서 나오는 무슨 시장 반응이라 봐야 될지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채권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우 연구원님? 네, 그 한국의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경기와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녹록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3분기 GDP에서도 저희가 확연하게 드러났듯이 미국은 컨센 대비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2% 후반대의 성장을 연율화로 나왔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0%대 초반대,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게 성장을 하면서 여전히 내수가 부진하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방향성은 미국은 경기가 고점을 찍고 서서히 식어 나가는 상황인 반면에 한국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자체는 다르지만 예. 그 기울기가 굉장히 좀 다르다. 미국은 경기 둔화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도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베팅 이거는 국내에 조금 더 유효한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GDP 발표된 이후부터 좀 뭐 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추가적인 인하, 연내 연속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에 소비가 예. 빠르게 못 돌고 있다 보니까 예.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나서야 내수가 돌아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빠른 인하를 원하는 거는 국내예요. 그리고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국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보다는 침체에 대한 가능성, 침체에 대한 우려감 조금 더 크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도 지금은 뭐 환율 리스크 내지는 금융안정,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예. 내리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못 내린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를 더 늦게 내림으로써 올 수 있는 거는 내수가 더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환경, 경기도, 경제 성장도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되게 좀 슬픈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채권 시장이 좋으려면은 예.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면서 또는 침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금리가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라고 하면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경기 펀더멘탈적으로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채권이 강세가 네. 되고 좋아지는 장은 국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인데 그럼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에 대한 전망 해봤을 때 좋은 그림이냐? 아닐 수 있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은 조금 더 이제 하방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오히려 치솟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일단 예.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면 예. 이 변동성 때문에 올라갔던 금리는 좀 되돌려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재정 적자도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누가 되든 그렇죠, 앞으로의 그렇죠. 재정 적자 심화는 문제가 예. 됐었고요. 몇 년간에도 그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되든 흐리스가 되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금리는 좀 빠질 거다라 보고 있고요. 연준도 이번 FOMC가 금요일 새벽에 있을 텐데 연내 인하를 또 하고 추가적인 인하를 시사만 해준다면은 금리 방향성은 걱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 금리를 감안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도 좀 금리가 움직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하락으로 하방 한 명이 세지는 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주 당장 FOMC 있잖아요. 어떤 시나리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또 12월도 남아 있고. 네. 우선은 9월 점도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월 점도표를 보시면 연내 50pp 인하를 전망을 했거든요. 그럼 남은 회의는 11월과 12월이었기 때문에 25, 25 내리거나 50 동결하거나 동결 50 이렇게 내리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다수의 연준 위원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다시 빅스텝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제 25, 25 내리거나 25 동결을 하거나 네. 동결 25 하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고용 지표도 뭐 일시적인 요인이 반영되긴 했습니다만은 소비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강한 성장은 또 아닙니다. 견조하다.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지. 기준금리를 아예 안 내려도 되는 경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25, 25 내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반신반의했던 연내 추가적인 50pp 인하는 다 해소가 되고 소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채권 시장 금리의 움직임들은 조금은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연준의 시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견조하고 나쁘지 않은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연내에 인하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 상태입니다. 근데 연준에서 고용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좀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고 이 양대 책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기준금리 레벨이 조금 과하다라는 이 의견만 얘기해 준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인하 사이클 또는 인하에 대한 횟수, 인하에 대한 전망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인하할지 그리고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기에 대한 뷰를 뭐 유지를 하거나 뭐 바꾸거나 이런 것들 변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 후보가 되든 뭐 해리스 후보가 되든 변화가 있을 텐데 그래도 전망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 전망이 그래도 경로대로 갈 것 같다라는 뷰를 유지를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연내 50pp나 내년도에 100pp나 정도는 우리가 속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레벨 측면에서는 갈 수 있는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간은 얼마 없고 네. 우리 뭐 꼭 맞춰달라. 네. 맞기를 기대해서 여쭙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우예영 연구원님. 네. 연말에 우리 환율 1,400 위입니까? 아니면 1,400 위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1,400 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보고 있다. 네, 달러 인덱스도 변동성이 좀 세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거칠 부분이 있을 거라 보고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연내에 뭐 이번 주에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인하만 좀 해준다면은 통화 정책이 좀 줄 수 있는 시사할 수 있는 방향성은 달러 약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레벨에서 조금은 떨어져야 되는 레벨이 좀 타당한 합리적인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